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은 월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이 지났고 이제 11월달이 시작했는데 11월달, 12월달에도 또 큰 폭의 수익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구독자님들의 덕분으로 인해서 10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찍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8% 정도 상승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57%, 나스닥 100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4.78. 그 다음 미드캡 이런 것들은 그 0.51%로 하락을 했고, 자, 스몰캡 마찬가지로 0.87%로 하락을 했다. 자, 반면에 마이크로캡 있죠. 이런 건 조금은 올라갔다.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이크로캡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자, 전반적으로 중소형주가 그렇게 힘을 못 쓴 그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 100이 상당히 많이 갔던 한 달이 이번 한 달 10월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7.2%, 브로드컴이 9.3%, AMD가 50%는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1%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즉 말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한 달 동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거 빼고 거의 다가 올라갔죠. 또 얘는 지금 이제 AI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 있고, 자, 그 다음 또 안 좋았던 것은 오라클이 한 9% 정도 빠졌다. 반면에 팔란티아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것도 한 7%, 9% 올라갔고, 자, 애플이 5%, 아마존이 9%, 그 다음에 테슬라가 4%, 그 다음에 구글이 14%는 올라갔고, 메타만 좀 10% 정도 빠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빅테크 중심으로 했을 때는 크게 일단 빠진 종목은 메타 외에는 크게 빠진 건 없다. 오라클하고 메타 요 정도만 일단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종목들은 좀 혼조세를 많이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없었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지금 올라갔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한 달 장세가 지금 이제 장사를 다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 보시게 되면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한 4%는 올라갔다. 즉 이 안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틸리티, 그 다음에 산업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아무래도 경기 순환주, AI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고, AI하고 관련 없는 주식들이 있죠. 베이직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리얼 이스테이트, 그 다음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 이런 것 중심으로 조금 내려갔던 것이 이번 한 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글로벌 에쿼티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 자체가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2.29% 거의 다 올랐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이머지 마켓이 거기서 더 많이 올랐다. 한국 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3.56% 올랐고, 미국을 제외한 시장 자체도 한 1.73% 올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던 그래 한 달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채권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짜리 일지요. TLT를 보시게 되면 오래간만에 일단 한 달 동안 1.03%로 올라갔습니다. 채권이 올라갔다는 말은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일단 금리를 인하한다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조금은 일단은 채권 시장 자체에 내려가긴 내려갔다. 큰 폭에만 내려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커모디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일단 골드하고 실버 보시게 되면 한 달 동안 그래도 일단 떨어졌지만 3.56%, 3.87% 정도 금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플래티넘이 한 0.46% 정도 상승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커런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환시장 볼 것 같으면 US 달러가 한 2.54% 상승했고, 나머지는 파운드가 2.31%, 유로가 1.85%, 제페니스 엔이 많이 하락했죠. 한 4% 종리가 바뀌면서 인해서 상당폭에 좀 하락이 있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00일선과의 상당히 일단 거리도 많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죠. 그 다음 6개월 연속으로 상승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약간의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그 조정 자체가 뭐 아깝지도 않은 조정이겠죠. 자, 그 정도로 조정도 받지 않으면서 6개월 연속으로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상승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은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달이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아무래도 상승폭이 더욱더 많죠. 그래서 이번 달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이지 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을 돌파한 후가 한 2개월 정도 상승이 됐다는 겁니다. 돌파한 후에 2개월 정도 상승.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고점을 돌파한 후에 한 4개월 연속 상승되고 있죠. 상당히 상승 기간이 더 길다는 겁니다.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점을 돌파한 후에 4개월 연속에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힘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자, 반면에 러셀 같은 건 아직까지도 돌파하지 못했죠. 그래서 힘이 지금 강한 쪽에 있는 것이 나스닥 쪽에 상당히 많이 강해 있다. 나스닥 100 쪽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 같은 2년물은 좀 많이 내려왔죠.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이렇게 박스로 채워보면 박스 밑에까지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약간 뚫고 내려가는 모양이 있다.
그다음에 10년물 보게 되면 10년물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죠. 고점에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내려오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3.5에서 한 4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뭐 30년물은 더 안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장기채는 거의 일단 변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내려오는 폭이 적다는 겁니다. 30년물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10년물이 약간 내려왔고, 그 다음에 2년물은 완전히 깨고 내려오는 그런 상태 있죠. 단기물은 움직이는데 장기물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좀 내려온 것 같은데 뭐 크게 큰 폭으로 내려온 것 같지는 않죠. 월봉상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25일선 위에 있고 지금 5일선과 11선 그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10월선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 마찬가지입니다. 21선까지 안 내려왔고 10월선에서 그대로 되고 있죠. 25월선은 아직 그대로 있다. 그다음에 XRP 같은 경우에는 20월선 좀 깨고 내려왔지만 아직도 그래도 상승 중에 있다.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장기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서 들고 왔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월가가 역사상에 가장 강력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들 이런 것들 전망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시장 자체는 다음 달에도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금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넘어댈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월간 올해 마지막 두 달 갖다가 앞두고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3대 지수 모두 다가 10월에 주요한 위험들 이런 요인들을 피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다 두 자리 숫자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한 11%, S&P 500이 16%, 나스닥이 한 22% 이상 상승되면서 엔비디아가 5조 달러 이상의 규모가 되었죠. 11월은 계절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특별히 195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11월은 S&P 500 지수가 한 1.8% 정도 상승했다. 연중에서 가장 좋은 달이고, 특별히 대선 이후의 연도에는 평균 1.6% 상승하면서 세 번째로 좋은 달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 시장의 상승폭이 어떻게 올렸냐? 그렇게 해서는 꾸준히 우려의 벽을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내려갈 거야,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질 거야 하면서 계속 우려는 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더 많이 올라갔죠. 공포에 쌓이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더 큰 상승세를 보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주가는 더 오른다는 겁니다. 망고 내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주가가 떨어질 거야. 자, 그런 것들은 시장은 그에 반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지수는 7천선에 거의 다 다가왔다. 원래는 전략가들이 생각했던 컨센서스가 연말 목표치가 한 6,555선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약세론자들이 거의 포기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을 노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일단은 이런 하락세는 오지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형태에서 체크리스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하락세로란 신호는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헤쳐나가야 될 과제는 많이 있다. 다음 주 추가적인 실적 발표, 자, 그 다음 대부분에서 심리를 통해서 주요 관세 관련 소송, 그 다음 정부 셧다운이 어떻게 최장기 동안에 셧다운이 기록될 전망, 자, 이런 것들 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관찰해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대법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구두 변론 11월 5일에 진행하겠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 중에서 상당수가 불법이다. 자, 그렇게 판결한 화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인데 트럼프 자신도 변론에 참석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심리는 트럼프 관세 부과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는데 법원은 두 건의 사건을 한 회기에 병합하면서 심리할 예정에 있다. 즉 말해서 첫 번째가 펜타닐과 이민 문제를 중심으로 한 관세의 합법성,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4월 시장에 경악시켰던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첫째 전자 있죠. 그래서 이거는 관세의 합법성은 충분히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호 관세 철폐 자체가 주가를 상승시켜서 관세로 특히 타격을 입었던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이미 징수한 세수까지 회수하게 된다면은 이미 급증하고 있는 미국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채권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 위주의 정책에 아무래도 큰 타격은 주진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상호 관세가 불법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관세 부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법원이 세수의 적극적인 환급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분노를 살까 봐서 상장 기업들이 환급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다음 또 논의 중인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 즉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진 품목 목록에는 그런 구체적인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강, 구리,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현재와 같은 관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건을 중심으로 많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절차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약간의 변동성은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닝 시즌이 한 절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팩셋에 따르면 S&P 500의 지수가 3분기 한 10% 이상의 복합적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크게 기여한 업종으로는 금융과 정보기술, 유틸리티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특별히 AI 기업들이 일단 등장하면서 또 더 많이 일단 극복해야 될 다음 주 과제들이 있죠. AMD라든지 슈마컴, 그다음 팔란티아 등이 다음 주 일단 보고될 거다. 이것도 우리가 체킹하셔야 되겠고, 미국 정부도 여전히 셧다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5주째 접어들고 있는데 10월에 고용 보고서를 갖다가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도 체킹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현재 셧다운을 통해서 실질 GDP의 성장률 자체가 주당 0.13% 정도 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9일 동안 0.5%포인트 정도의 침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스토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주가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거하고 무관하게 주식은 계속해서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선수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이러한 실적 추격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자신감 있게 끈기 있게 저점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 자, 이미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셧다운이 이래서 일자리 보고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정부 폐쇄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두 번째 미국 고용 보고서를 놓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산발적인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아도 그런 증거들은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예정대로 다음 주에 금요일에 10월에 고용 보고서를 발표할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 연속으로 연기된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투자자와 지금 패드 간의 고위 관계자들은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지 약화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고용은 거의 중단되었고 연준을 경각심에 몰아넣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다시금 시작하게 만들었다. 자, 근데 지금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약간 반등이 되고 있는지 자,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평소와 같이 지표가 없자 신용카드 지출이란지 기업 실적, 주정부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같은 다른 지표에 의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경제가 불확실성에 여러 가지 구름들이 있고 폐쇄라든지 무역전쟁, 고용의 급격한 둔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경제는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신용카드부터 한번 본다면 신용카드 지출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월 25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의 주간 지출이 아무래도 전주와 같은 기간 대비해서 1% 정도 증가됐다.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또한 은행이 지점을 두고 있는 15개 주의 고객들이 정부 폐쇄 이전과 비슷한 속도로서 지출을 이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지출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경제가 지금 이제 망가졌다.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회사들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견고한 소비자 지출의 증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최근에 기업 실적 보고가 경제가 곧 침체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패드는 늦여름 이후부터 경제가 다소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 했고 연준은 고용시장 부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리를 계속 인하했지만은 고위 관계자 역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캔자스대 연준의 총리 제프디 슈미트 같은 경우는 경제는 지속적인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자,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이유가 경제가 잘 가고 있는데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라파엘 보스틱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위험을 갖다 전혀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관계자들은 경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 월별 고용보고서가 게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맞는 말이겠고 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이터에 안도감을 표현했고 또한 민간 부문의 구인 조사가 안정적이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고 일자리 공고도 실제로 감소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12월에 금리 자체 인하 자체가 미리 정해진 결론은 아니다. 자, 전혀 그렇지 않다. 자,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크게 뭐 지금 내려가지가 않으니까 일자리가 굳이 일단은 금리 인하할 필요가 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일부 월가 기업들은 연말에 경제가 다소금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셧다운이 해소되면서 억눌렸던 소비 지출이 다시금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 정전도 점차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좋은 모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예를 들어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추수감사절부터 새해까지 이어지는 연말 쇼핑 시즌 자체가 4년 만에 가장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단서가 있는데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한 부유한 미국인들이 소비를 갖다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경제학자들이 K자형 경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K자형이 이거죠.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데 못 나가는 사람 계속해서 못 나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자형 경제는 일부 계층은 잘 나가는데 더 많은 계층은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소비는 많이 늘어나니까 경제가 그렇게 지금 침체로 빠지지는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수익을 보고하는 회사들 중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자,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회사에는 아무래도 로빈후드 이런 회사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팩셋에 따르게 되면은 지난 몇 주 동안 이 기업이 이익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의 82%가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월가 합의 수익의 추정치를 뛰어넘는 그런 수치를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알파벳, 메타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 상승세를 뛰어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의 선별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3개월 동안에 최소 15 이상의 상향 수익의 추정에 수정이 됐다는 것들, 또한 3개월과 6개월 동안의 평균 EPS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주식들, 다음 주에 보고되는 주식이겠죠. 자, 그런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주식에는 일단 로빈후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개월 동안 EPS 체인지가 76.4%나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올스테이트 있죠. 여기 올스테이트 한 71%, 그 다음에 스카이웍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42%, 그 다음에 CF 이것도 마찬가지로 36%, 그 다음에 랄프롤렌 있죠. 이것도 한 20%, 자, 그 다음 팔란티아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17%, 그 다음에 테이프 스트레이 이것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아리스탄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다음 주에 또 상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일단 컨센서스 예상치를 갖다가 27차례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3분기의 주당 순이익이 54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EPS 추정치가 3개월 전보다 76%, 6개월 전보다도 한 81%가 높은 수준에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예측 시장의 성장률 이유로 인해서 거래 플랫폼의 수익에 대한 예측치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선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예측 시장이 내년에 1억 5,500만 달러의 매출의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요거 자체에서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일어나니까 EPS 성장이 더욱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팔란티아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아 같은 경우도 수익 추정치를 3개월 만에 20배나 상향 조정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에서의 평균 추정 이익은 주당 17센트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3개월보다도 18%, 그 다음 6개월 전보다는 22%가 상승한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미 정부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상업적 거래에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의 전망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CD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정부와 상업 부분에서 긍정적인 견해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강력한 분기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랄프 로렌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추정치 3개월 동안에 24번이나 발표되면서 3분기의 주당 순이익이 3.45달러로서 예상했다. 3개월 전보다도 20%, 6개월 만에는 23%가 증가한 수치다. 저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일단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AI 거래에 있어서 엔비디아처럼 투자할 수 있는 10개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회사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데이터 전송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고급 AI 모델에 있어서는 구리에서 광연결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자, 그로 인해서 구리에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광연결 연결하는 그런 회사들 필요하겠고, 또한 자, 엔비디아가 6G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키아에다가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투자했죠. 이런 것들이 AI 병목 현상으로서 연결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AI를 기존의 무선 접속 네트워크와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 그 다음 광학 부품 시장에 있어서도
2025년도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의 성장이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특별히 AI 연결에 대한 수요 급증에 힘입어서 2020년도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되겠다. 이런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반도체 투자 외에 인공지능 붐에 투자하고 싶다면 AI 연결 기술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첨단 AI 모델은 수천 개의 칩 클래스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구리 연결 케이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격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광기술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엣지에서 AI 개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자동차, 로봇과 같은 기기들이 중앙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처리하고 로컬에서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회사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초에 미주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본다면 광 네트워킹 주식을 갖다 메모리, 전력 반도체 종목에 비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이해도가 낮다, 이렇게 보유량도 상당히 적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광 네트워킹 주식이 좋은데, 자, 개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 네트워크 주식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실적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서 가치 평가하기가 어렵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들 중에서 뭐 들어본 회사도 있고 안 들어본 회사도 있을 건데, 에스트라랩 있죠. 요거 한번 안 들어보셨겠고, 그 다음 크리도 요건 들어보셨겠고, 그 다음 루멘툼 요것도 들어보셨겠고, 아리스타 넥스워크 요건 자주 들으셨겠고, 그 다음에 베브렌 요런 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앰프놀 요거 자주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시에나, 그 다음 메이콤, 그 다음 코일넷 요거 자주 들으셨고, 그 다음 샘텍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 P 레이쇼라든지 PS 레이쇼 있죠. 조금 높은 것들 순서에서 좀 낮은 수준을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바이 사이딩, 바이 레이팅을 거기다가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많이 올라온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갈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한번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한번 보게 되면 아리스타랩스라든지 크리도, 메이콤, 샘텍 등의 일부 기업들은 광섬유를 통해서 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루멘텀이라든지 코일넷 이런 회사들은 광섬유 통신을 위해서 광신호를 생산하고 수신하는 부품인 광모듈을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듈은 구리스를 통해서 전기보다 빛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페이브레넷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광 부품을 조립할 때 패키징해서 아리스타라든지 시에나의 고성능 나우팅이라든지 스위치 장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는 네트워크 전반에서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트래픽을 관리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 서버가 그래픽 처리 장치에서 GPU에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될 때 암페놀에서 제조한 특수 케이블을 통해서 광신호에서 스위치에서 그냥 스위치로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스위치 내부의 광 모듈은 광펄스를 갖다가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칩의 강도와 품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전기 신호는 다시 빛으로 변환되면서 다른 스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섬유 기술 자체가 더 빠르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는 낮은 지연 시험과 높은 대역폭의 밀도가 필요한데 단지 더 빠른 파이프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러한 기업들의 변동성이 고객 집중, 끊임없는 기술의 업데이트, 그리고 수요의 공급의 역학관계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산업의 호황과 불황의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높은 마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에도 연결 솔루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의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멀리 보면 좀 힘든데 가까운 시일, 즉 말해서 2016년도, 2017년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도 이 주가에 대해서 더욱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뭐 크리도라든지 샘테크 같은 회사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조금의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상승이 좀 가파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가 일단 가고 있죠. 추세가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일단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팔아야 할 때는 추세가 꺾였을 때, 자, 그럴 때가 팔 때인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자, 물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쌍봉이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들은 누군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눌림목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때 매수의 관점이지 매도의 관점이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가 상승 중에 있을 때는 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서 꺾일 때 있죠. 그럴 때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지, 그렇지 않는 한은 들고 갈 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월봉 차트죠. 자, 월봉 차트를 본다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 라인대입니다. 직전 고점 라인대 이쪽을 돌파했는데 그 라인대가 190, 154불대 돌파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 라인대를 꺾이지 않는다면 아직도 추세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승의 추세는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럴 때 보시면 되겠고 그럴 때 눌릴 때는 또 매수의 관점으로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털고 나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역시도 직전 저점과 저점을 이었던 요 라인대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 라인대에서 계속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채널에 이렇게 상단 속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달릴 여력은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월봉상에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내려올 때, 그럴 때가 매수는 맞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털고 나갈 때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가 있는데 한 주라든지 두 주 정도, 그럴 때는 우리가 담아서 들고 갈 때지 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추세가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털 때가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 다음 마소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좀 쉬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서 좀 쉬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이 일어났다. 자, 그런 것들이 현재 월봉에서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있는 것이 지금 마소가 먼저 꺾이고 있죠. 자,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은 안 꺾이고 가고 있는데 마소는 좀 꺾이고 있다. 메탈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모습에서 나타난 이유가 즉 말해서 부채를 통해서 끌어당겨서 지금 이제 캐펙스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들이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돌파했는데 위에서 조금 놀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일단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클리로 봤을 때 좀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돌파가 됐는지 다음 주 정도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자, 여기도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200일선 일단 맞고 계속 주가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우리가 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도 주가의 상승 원인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번에 돌파하다가 약간 주춤거렸는데 완전히 돌파해버리면 아직도 주가가 더욱더 많이 날아갈 수가 있다. 신고가가 나서는 상당히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신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미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일단 돌파하고 있으니까 조금 일단 늦은 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애플의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좀 많이 정리를 했죠. 자, 이런 가운데인데 좀 정리하는 것은 조금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고점을 돌파하면서.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달리고 있는 주식을 우리가 팔 필요는 없다. 약간의 눌림목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의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20월선에서 약간 꺾이고 있죠.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자, 마소도 역시 그렇게 꺾인 건 없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약간 위에서 놀고 있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데 메타만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에 있다. 25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다. 요거만 조금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일단 아직까지 완전히 주가가 여기서부터 꺾여서 끝난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반등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모양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해서 시간은 아무래도 한두 달 아니면 세 달 정도의, 네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